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다. 잠깐만! 구속! 씨발! 은현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했습니다. 작은 치킨 프랜차이즈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유튜브로 500원 재벌 사업 받기 맞는 노하우도 거죠? 나눴어요. 인기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김세희가 운영하던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를 겨냥합니다. 처음엔 사소했어요. 자기네 라이브 방송에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댓글 하나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더 나갔습니다. 위원장이 운영하던 회사를 두고요. 가짜 성공 신화라는 딱지를 붙였어요.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시작한 치킨집을요. 마치 거짓으로 부풀린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으로 나온 게 더 황당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제가 대북 송금한 걸로 됐고 아무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주가 조작이었어요. 본인 표현으로는 이래요. 자기가 마이너스 50억짜리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주가 조작이라고 몰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타겟이 되니까요. 영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위원장을 다룬 영상만 따져도요. 수십 편이 넘었어요. 썸네일에 직접 얼굴이 들어간 영상까지 합치면요. 100편 가까이 됐습니다. 한 영상마다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검찰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요. 가세연이 은현장을 공격하면서 받은 후원금과 광고비를 합친 게요. 억 단위였습니다. 더 황당한 건 회유 방식이었어요. 은현장이 운영하던 회사에 옛 점주 한 명이 있었어요. 거기에 익명의 제보자를 가장한 사람들이 접근했습니다. 매일 전화를 걸었어요. 은현장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어요. 은현장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건요. 본인이 먼저 자진 신고했던 사안이었어요. 사과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김세희 쪽은요. 이걸 몇 달 동안 끄집어냈습니다. 계속 반복했어요. 결국 시민단체까지 동원했습니다. 고발까지 했어요.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는요. 각하였습니다.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은현장한테 통보된 건요. 처음 고발이 들어가고 5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이었어요. 은현장과 함께 일하던 직원들의 얼굴이요. 그대로 영상에 공개됐습니다. 직원들은 전화번호를 추적당했어요. 카카오톡에 있던 가족 사진까지 퍼졌습니다.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다는 직원들이요. 하나둘 떠났어요. 연매출 50억짜리였던 사업 부문이요. 1년 만에 3억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요. 시위대가 따라왔어요. 방송국 앞에서 범죄자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요. 시위를 했습니다. 결국 은현장이 출연하던 종편 방송에서도요. 하차했어요. 한번 방송에서 잘리니까요. 그게 또 다른 증거가 됐습니다. 봐라,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니까 방송국에서도 자른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현장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족발이랑 소주 2병이 있었습니다. 번개탄도 들려 있었어요. 물이 손에 닿는 자리에 딱 앉으면요. 죽어야지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게 그가 직접 한 말입니다. 정말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서 저는 잠깐 멈추고 싶어요. 이 두 사람의 마음속을요.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먼저 은현장이요. 그날 다리 위에서요.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러요. 아무리 해명을 해도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경험이 반복되면요. 사람은 더 이상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포기는 게을러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시도해봤는데 안 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요. 그 자리에서 결국 일어섰습니다. 본인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김세희를 막지 않으면 내 친구, 내 가족이 똑같이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남을 위한 분노로 한 번 더 전환된 순간이었던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동기를요. 이타적 분노라고 불러요. 그럼 이번엔 반대쪽이요. 김세희의 마음속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김세희, 사실 출발이 평범하지 않았어요. 한 정식 언론사의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경력 초반부터요. 취재 내용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요. 왜곡 편집했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사실을 다루는 직업에 있으면서도요. 사실보다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이야기를 우선시했던 거죠. 이런 패턴을 심리학에서는요.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결론을 먼저 정해두고요. 그 결론에 맞는 증거만 골라서 보는 거예요. 근데 김세희의 경우는요.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증거가 없으면요.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조작했어요. AI로 가짜 음성을 만들었습니다. 진짜처럼 공개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구속 전이었습니다. 검찰청 앞에서요.
김세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자신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을 향해서 본인이 틀렸다는 증거가 쌓여가는데도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을 조롱했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직접 들었을 때요. 솔직히 잠깐 흔들렸어요. 저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데 혹시 진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요. 거짓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라는 걸요.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 패턴이 있어요. 죄책감이나 후회의 결여, 그리고 유창한 말솜씨와 강한 자기 확신.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거짓말을 할 때요. 미세하게라도 불안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불안 자체가 잘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요. 오히려 더 설득당하기 쉬운 거예요. 확신은 진실의 증거가 아닌데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확신에 찬 목소리를 더 믿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위험한 지점이에요. 목소리가 크고 확신에 차 있다고 해서요. 그게 진실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요. 오히려 진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심스러워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거짓을 반복하는 사람일수록요. 흔들림 없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은현장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은현장은요. 법적으로 고소도 했어요. 고발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명예훼손으로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는 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보니요. 3년이 넘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3년 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너덜너덜해져서 무너진다는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현장은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채널의 지분 절반을요. 직접 사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적인 주주가 됐고요. 회계장부를 열람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상대방 통장 6개를요. 가압류했어요. 월급을 영원으로 만드는 주주총회 결의까지요. 끌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요. 은현장이 그 시간 동안요. 정말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한 대가 너무 셌고요. 그 당시엔 정말 무서웠다고요.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두려운데도 멈추지 않은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요. 용기의 진짜 정의라고 봐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두려운 채로 행동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버티게 하니요. 또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바로 분노였습니다. 이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요. 은현장은 매달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김세희의 거짓말과 모순을요.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통장 내역을 추적했어요. 허위사실 영상들을요. 전부 캡처해서 정리했습니다. 한 영상마다요.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요. 슈퍼챗 내역까지요. 전부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산정한 범죄 수익이요. 너무 적게 잡혔다고 판단했을 땐요. 직원과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했어요. 김세희가 출연한 영상 1000개 가까이를요. 다시 분석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요. 은현장에게 그만한 자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변호사비만 수억이 들어갔어요. 본인이 계산한 총 비용은요. 20억에 가깝습니다.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만약 은현장이 평범한 형편이었다면요. 아마 이 싸움은요.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는 동안 김세희 쪽도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은현장을 고소하고 고발했어요. 두세 달 안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요. 한꺼번에 10건 넘게 쌓였습니다. 근데 정작요. 은현장이 고소한 사건은요. 1년 넘게 조사조차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는 경찰서에 가서요. 왜 김세희는 조사를 안 받느냐고요? 계속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요. 관할이 달라서 모르겠다는 말뿐이었어요. 이게 은현장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법이 자기 편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요. 시스템이 가해자를 봐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로만 싸운다고요. 아마추어는 말만 하지만요. 자기는 돈을 써서요. 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리고 그 2년 6개월 동안요. 그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본인 표현으로는요. 여기서 울면요.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두려움도 분노도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다만 그 감정들을요. 전부 다음 행동으로 바꿔낸 것. 그게 은현장이 2년 6개월을 버틴 진짜 이유였습니다. 근데 김세희 쪽은요. 어땠을까요? 2년 6개월 동안요.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요. 명백한 허위라며 강하게 부인했어요. 경찰이 카카오톡 조작과 AI 음성 조작의 증거를요. 제시했는데도요. 이게 바로요. 자기 합리화가 굳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한번 거짓을 진실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면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거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더더욱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이요.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어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지만요. 그것도 기각됐어요. 구속 소식이 전해지던 그 순간이요. 은연장은 실시간 방송을 켜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요. 춤을 추며 환호했어요. 근데 그러다가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울었다고요? 2년 6개월 동안요. 협력하면서 센 척만 해야 했는데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요. 저는 이 장면이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승리한 순간에 흘리는 눈물은요. 기쁨만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이요. 같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을까요? 김세희가 운영하던 그 채널,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나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유명 연예인들도요. 여러 명 공격당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조용히 묻혔어요. 유명인들은 이미지 때문에요. 맞서 싸우기보다요. 그냥 넘어가는 길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저 채널은 못 건드린다. 결국 힘 있는 쪽이 이긴다. 근데 은현장은요. 연예인도 아니고요. 권력자도 아닌 한 자영업자였어요. 2년 6개월을요.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이겼습니다. 이게 사람들한테요. 어떤 감정을 줬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요. 대리 충족이라고 불러요. 댓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의 구현이라는 말이요. 수백 번씩 달려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요. 하나만 솔직하게 짚고 싶어요. 은현장이 이길 수 있었던 건요. 그가 가진 돈과 시간 때문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면요. 절대 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마주해야 할 질문은요. 이거예요. 왜 정의를 지키는 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자본과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명예훼손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데는요. 하루도 안 걸리는데요. 그걸 법적으로 되돌리는 데는요. 왜 3년씩 걸리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통쾌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통쾌함 뒤에는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려 불편한 진실도 같이 있는 거예요. 정의가 자본 있는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거라면요. 그건 정의가 아니라요. 또 다른 형태의 불공평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김세희가 운영하던 그 채널은요. 구속 이후에도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 채널을 이어받아서요. 방송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전히 김세희를 믿고 응원하는 구독자들도요. 남아있어요. 은연장은요. 자기 한 사람의 싸움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버틴 2년 6개월은요. 다음에 또 다른 김세희가 나타났을 때요. 또 다른 은연장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증거로 남은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마포대교 위에 서 있던 그 순간이요. 제일 마음에 남았어요. 다 가진 사람도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요.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2년 6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김세희처럼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요. 거짓을 밀어붙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결국요. 진실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면서요. 저는 한 가지를 다시 배웠어요. 큰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확신이요. 진실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요. 여러분도 살면서요. 그런 순간 있으셨을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이요. 근데 그 순간에 다시 일어선 분들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은현장의 이야기가 특별한 건요. 자본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 하나예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혹시 비슷한 부당함을 겪으셨던 분 계시면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여기서는요. 솔직하게 나눌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지키는 심리학. 다음 산책 때 또 함께 걸어요.